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폴리모피즘, 다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지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주요한 컨셉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폴리모피즘, 다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오버로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랩 1과 랩 2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메소드 오버로딩에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바 프로그래밍을 짤 때 클래스라는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단위의 기본이었죠.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메소드가 있고 그 안에 문장이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캡슐레이션은 게터와 세터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걸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어그리게이션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헤리턴스, 폴리몰피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그리게이션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고요. 인헤리턴스 상속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폴리몰피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몰피즘, 폴리가 여러 개의란 뜻이 있고 몰피즘이 형태란 뜻이 있죠. 그래서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번역을 하면 다형성,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러한 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마치 동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처럼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몰피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예제를 보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예제를 보기 전에요. 폴리몰피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폴리몰피즘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로 보게 되면 여기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는데 비행기하고 차 모두 옆쪽 왼쪽으로 돌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왼쪽으로 돌아 했을 때 뭐 비행기는 회항을 하는 거고 그 차는 좌회전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를 왼쪽으로 도는 것과 그리고 차가 왼쪽으로 도는 것은 서로 조작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차는 그 바퀴가 왼쪽으로 돌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행기가 회항을 하는 것은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비행기의 그 형태를 접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걸 처리하는 활동들은 서로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폴리모르피즘을 다루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더 기본적인 개념,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메소드 오버로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예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함수의 이름이 같은 경우를 기존 예제에서 봤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기본 C에서는 사실 여러 개의 메소드가 각각 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C에서도 어드밴스된 C나 혹은 이 자바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인 메소드 여러 개를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조건 한 가지가 있죠. 조건은 뭐냐면 파라미터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르거나 파라미터의 수가 달라야 되고 리턴 타입은 이 메소드 오버로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do some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링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예제는 스트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제는 인티저 x와 인티저 y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두 do something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파라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해서 다른 행위들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호출을 할 때 자바는 그 파라미터를 체킹을 함으로써 올바른 메소드를 결정을 해서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 각각의 서로 다른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하나의 메소드가 어떤 일반적인 일들을 모두 다 작업을 하고 나머지 메소드가 그 일반적인 일을 한 메소드를 호출을 한 다음에 변이되는 다른 작업들을 추가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싱글 메소드, 하나의 컨스트럭터에서 일반적인 단어들을 모으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활용적인 측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sum 메소드인데요. sum 메소드가 네 가지 타입의 sum업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string, character, integer, double 이렇게 네 가지의 sum 메소드를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sum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폴리모피즘에서 이 다양성의 메소드 오버로드를 구현할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더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더가 만들었으면 애더에 각각의 같은 함수들을 모아 놓는 거죠. 아까 sum이라고 했으니까 뭐 int sum 그리고 int x와 int y가 있으면 이 파트에 대해서 return해서 x 플러스 y를 우리는 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더블 값도 sum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름은 같고 더블 x와 더블 y가 되는 거죠.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return x 플러스 y의 값을 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캐릭터도 있었습니다. 캐릭터 그리고 sum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x와 캐릭터 y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return x 플러스 y를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sum인 경우에는 이게 지금 cannot convert from integer to character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y 해서 이렇게 인티저로 하게 되면 일단 캐릭터와 캐릭터의 합의 결과값이 인티저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에 대해서도 한번 보게 되면 스트링은 두 개의 문자열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되면 여기에 스트링 x와 스트링 y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연결을 해준 것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y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고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거를 하나 클래스로 활용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테스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메소드에서 각각을 출력을 한번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블 a 그리고 int b 그 다음에 아까 캐릭터를 하니까 int c가 아마 캐릭터를 리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ring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의 값은 보게 되면 지금 adde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adder를 하고 new adder 해서 하나를 생성을 한 다음에요. 거기에 있는 함수를 분류하니까 adder.sum을 하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에 5를 출력을 하면 정수가 들어가니까 정수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sum에 만약에 3.3 5.5 하면 더블이 들어갈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adder.sum 해서 3과 5를 넣어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adder.sum에 캐릭터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그리고 여기는 3 뭐 A를 한다든지 뭐 B를 한다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문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D는 스트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adder.sum을 해서 그래서 뭐 hello 그 다음에 여기는 띄고 world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맨 앞에 거는 대문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를 각각을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을 해서 그래서 A를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이거 유사하게 나머지도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를 해서 출력을 해주면요. 네, 출력을 하면 이렇게 8.8, 8, 19 헬로 월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문자를 연결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A, B가 나오기를 기대를 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금 캐릭터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는 195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니까요.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열하는 것처럼 문자 캐릭터도 연결을 해주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요.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캐릭터가 들어갔으니까 스트링으로 리턴을 하도록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여기서 돌려받는 경우는 두 개의 문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스트링으로 받고 싶은 거죠. 스트링으로 받는 걸로 해서 한번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A, B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 adder.sum이라는 함수 이름을 동일하게 해서 서로 다른 타입을 가져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 자체가 폴리몰피즘, 다양성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제는 컨스트럭터를 보는 건데요. 컨스트럭터를 요 파트에 대해서 컨스트럭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넣어 보게 되면요. 데이트라는 클래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쵸? 데이트에서 피니쉬를 하고 이 파트에 대해서 아까의 이 파트를 만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컨스트럭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데이트에 이런 비어있는 컨스트럭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어만 들어간 거 int에 year를 입력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this.year 필드에다가 이 파라미터의 year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string month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this.month를 해서 여기다가 month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뭐 예를 들어서 type. 근데 int day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year를 넣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nt 이렇게 해주고 싶겠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10번하고 10번의 요거랑 이 18번에 있는 파트는 파라미터의 타입과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만들어질 거고요. int year에 int day 이렇게 파라미터가 달라지면 이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 세팅을 해주는 거. 그러면 여기는 year하고 date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day에 day 이렇게 설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위랑 동일하니까 string month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month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오류가 안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설정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year하고 month고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테스터는 다시 데이트 테스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생성을 할 때의 문제죠. 그래서 데이트에서 데이트 1에다가는 new 데이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데이트해서 데이트 2를 해서 여기에 new 데이트를 하고 처음에 이어는 오늘의 날짜 2020
그리고 다른 뭐 에어프릴, 그리고 그다음에 날짜는 15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생성자에서의 다양성 원칙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가 2개 이상의 메소드를 같은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만 그 메소드는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는 그 파라미터의 타입이나 혹은 파라미터의 수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파라미터 타입이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함수의 이름 옆에 더블 혹은 인트 이런 식으로 서로 타입이 다르면 개수가 같아도 서로 다른 메소드로 파악을 하고요. 혹은 파라미터의 수가 다르면 그 파트도 서로 다른 메소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get name인데 하나는 first name, last name을 파라미터로 받고 또 하나는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받고 처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 어떤 의미를 뜻하게 되냐면 하나의 심볼, 하나의 이름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파트를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는 기호는 여러분들이 정수에서 했을 때는 합을 나타내지만 문자열에서 플러스는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파트도 오버로딩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